보세요. 자, 222쪽에 보시면 한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지 방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데 여기는 뭐 보통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리고 매년 내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교재 233쪽에 보시면 한지 처분의 효과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매년 옵니다. 자, 먼저 한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자, 한지 방식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느냐 절차를 써보면은, 자, 한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은 첫째 단계가 한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이 한지 계획이 작성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제대로 작성된지 인가 받고, 자, 세 번째 인가되면은 자, 착공을 하겠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났음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네 번째, 이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한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자, 한지 처분이다 하는 것은 한지 교부와 자, 청산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14일 내에 한지 등기를 함으로써 이 절차가 끝이 납니다. 자, 한지 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자, 사전에 미리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미리 청산하는 경우는 한지 부지정일 경우에 미리 청산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산 있죠. 한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하는 청산은 자, 정한지, 감한지 이런 정감한지에 대한 청산은 한지 처분 공고됨으로써 합니다. 자, 이렇게 한지 처분, 한지 방식 사업은 이런 절차로 전개되는데, 먼저 한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환지라는 말부터 하셔야 돼요. 바꿀 환자, 땅지자, 토지 바꾼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 자, 그 다음에 사업을 한 후, 자, 사업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제공해주고, 사업 후 개발되는 토지로 다시 바꿔주는 것을 무슨 한지냐? 평면 한지라 하죠. 평면 한지. 자,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의 토지와 또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구분된 건축물, 구분 건축물,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으로 받는 한지를 입체 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지다 하는 것은 평면 한지와 입체 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받는 것을 뭐라 부른다? 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지 방식이다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 주고 사업 후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받는 방식의 사업을 한지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환지 계획은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 또는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계획을 뭐? 환지 계획. 자, 우리 사전 청산하는데 한지 부지정이다라고 하죠. 사업 전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받지 않는 걸 뭐라 부른다? 한지 부지정. 사전 청산합니다. 자, 한지 처분, 한지 교부.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한지 교부. 청산, 정한지, 감한지.
사업 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있겠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가격이 있는데 사업 전보다 사업 후 토지 구분 건축물 받은 가격이 높은 걸 받는 걸 뭐? 낮은 걸 받는 거 가만지라 합니다. 그 가보적을 정산하는 것을 뭐?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환지 등기. 사업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뭐라 부른다? 환지 등기. 환지 방식 이 말만 넣으면 다 통하죠.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 222쪽에 1번 환지계획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환지계획 작성 의무 등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자,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자,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해서 환지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뭐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1번 환지설계. 환지설계는 교환 기준입니다.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주를 바꿔주는 기준이 있죠. 그걸 뭐라 부른다? 환지설계라고 합니다. 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한지를 계획할 경우 입체한지용 건축물 명세, 입체한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에 관한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것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환지 계획의 작성 방법이라 되어 있죠. 원칙에 적응한지 되어 있는데 줄칩니다.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환지 방식 사업을 하려면은 자, 저게 보시다시피 환지 계획부터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만들어라. 작성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앞으로 개발되어 올 환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토양의 질이죠. 수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이용 상황, 환경, 자,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라는 것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가치가 있겠죠. 자, 개발되어 돌아갈 토지 가치, 즉 환지 가치가 같도록 해주라는 뜻이에요. 종전 토지 가치만큼 환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청산의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똑같이 환지 가치를 받았죠. 청산 문제가 없다. 청산에 문제가 없이 이런 식으로 환지 받는 걸 전문용어로 적응한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토지 가치만큼 받았다 뜻이에요. 자, 적응한지가 될 수 있도록 환지 계획을 만들어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봅시다. 자,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될 곳이에요. 자, 여기 필지도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 뭐 건물도 있을 것 있고. 자, 그럼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바꾸자 이 뜻이. 자, 기반시설도 이제 반듯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 뭐 건축물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개발하는데 이 지역의 지가가 개발하기 전에 평당 100만 원이다. 땅값 비싸죠? 그럼 수용 사용 못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환지 방식 써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환지객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거 환지가 되도록 만들어라 될 수 있으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200평을 개발되기 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시행자에 제공하니까 시행자가 이걸 개발시켜서 환지로 일부 돌려주고 일부는 경비로 써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 기준이 정해져요. 저 계획을 만들려면은 첫 번째 환지 설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환지 설계라는 것은 교환 기준을 했죠. 어떻게 바꿔줄 거냐. 자, 환지 설계에는 자, 첫째 평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식은 가격 기준으로 자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면적식은 가격이 아니고 종전 토지의 위치나 면적을 가지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 면적식은 종전 토지 여기 있죠. 다시 이 자리에 줘야 돼요. 그대로. 그런데 그대로 주려니까 도로가 들어가 있죠. 이와 같이 지형적 변화가 심할 때는 면적식은 아예 못 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지형적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죠. 그럼 전부 다 평가식 써야 돼요. 가격 기준으로. 그러면 평당 100만 원짜리 200평이니까 이거 2억짜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된 토지도 얼마? 2억짜리로 돌려주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정해져야 될 것이 이 개발된 토지, 조성된 토지 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돼요. 어떻게 토지 등을 산정할 거냐. 수용 사용 방식처럼 여기도 감정평가업자가 가격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다가 맞아 죽죠. 맞아 죽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갑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 개발된 토지 가격 산정을 여러분은 자,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이제 개발했으니까 개발 전에 평당 100만 원이었죠. 예. 근데 개발하고 나니까 평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다라고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당 200만 원치 2억짜리를 주면 되죠. 그럼 100평 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 100평 경비로 쓰면 되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감정평가업자가 이걸 평가를 하면서 뭐라느냐, 가격 결정하면서 아, 이거 200만 원 아니다. 400만 원이다. 개발된 게. 자, 400만 원짜리를 2억치 주면 돼요. 그럼 몇 평? 50평만 주고 나머지 50평 일로 들어가 버려요.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생기죠. 억 단위 이상 피해가 생겨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막 이래 가만히 있습니까? 뭐랍니까? 하지 말자 합니다. 하지 말자. 이 방식은 여러분이 비용부담 안 하면 하지 말자 하면 끝나요. 이 단계에서도 하지 말자 하면 스톱 돼버려요. 예. 자, 아직 공사하기 전이죠. 하지 말자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 감정했느냐. 감정업자 이름 대라. 그러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뭘 못해? 공개하지. 이런 걸 공개하요. 여러분 생각에 뭐 세상의 모든 것을 개인 신상을 공개를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감정을 해버렸죠. 가격 결정해보면 자기 이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이름 누구다? 그러면 여러분 토지 소유자 수백 명이 그 집 앞에 갑니다. 논나죠. 니 한번 놓아봐라.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400이냐. 자, 놓으면 놓아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예, 도망가야 됩니다. 예. 놓으면 맞아 죽습니다. 그 뭐 자기가 나는 니 때문에 10억 손해봤다 하면 아이고 니 때문에 내가 10억 손해봤다 좋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 말도 안 해요. 막 이야기 오는 사람은 먼저 날아가죠. 예, 날아가요. 여러분 한 10억 손해보세요. 눈에 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감정을 안 합니다. 감정 평가업자가 결정 못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 토지평가 협의회에서 자 심의 거쳐서 가격을 어떻습니까? 결정합니다. 이 토지평가 협의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대표 시행자 측 관할청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한 거예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심의 거쳐 결정에 뒷말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2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백에 2억치 받았으니까 개발된 토지 2억치만 주면 되죠. 그래서 평당 2억짜리 100평을 주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200평 중에 100평은 돌아왔죠. 나는 100평 어디 들어갑니까? 경비로 들어가는데, 자, 세 번째 정해야 될 것이 토지 부담률을 정해야 돼요. 자, 이 한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을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부담률 범위 안에서 개인에게 사업경경 토지로 부담시키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는 저 토지의 절반 정도만 경비 부담시키라는 뜻이에요. 만일 지정권자가 자 인정을 하면은 6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사업하자 합니까? 말자 합니까? 예, 이러면 또 네 혼자 해라. 우린 못하겠다. 이런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정권자가 자기가 봤을 때 60% 부담하는 게 맞다 해도 노 해보면 사업한다 못한다? 스톱돼.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60%를 자 초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좀 제대로 되려면은 이 세 가지가 다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됩니까? 자, 합의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이 세 가지 정하다가 끝이 나버립니다. 결국 못 정해요, 이거. 그래서 저도 20년 넘도록 한지방식 사업된 건 딱 2번밖에 못 봤습니다. 예. 이거 정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부산에 지금 최근에 자 국포 쪽에 이 한지방식 사업하다가 수도해버렸죠. 예. 벌써 이거 정할 때 벌써 수도해버립니다. 예. 왜?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것도 시행자 측에서 부산시가 시행자인데 너무나 가격을 이 개인 토지 이 감정을 적게 하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그냥 하지 말자. 그럼 나라에서 국가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이거 합시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강제로 하면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강제는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무슨 계획을 만들 수 있다? 한지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같은 경우에 자 2억치 받으니까 100평을 받고 가비토지 100평은 딱 토지 부담이 50% 됐죠. 자, 이렇게 갑은 2억치 주고 2억치 받았으니까 청산 문제가 없으니까 갑은 무슨 한지 받았다? 정한지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그 밑에 보충학습의 한지 계획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먼저 그 다음 페이지에 2번을 봐야 돼요. 2번. 자, 찾았습니까? 한지 방식은 다음 각호 같이 구분하는데 평면 환지라고 해놨죠. 줄칩니다. 환지전 토지, 즉 사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하는 것을 무슨 한지? 평면한지. 그 말은 토지, 사업전 토지 주고 사업후 개발된 토지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평면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입체한지 줄칩니다.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 갈로 떼놓으시고 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 전 토지 건축물 주고 개발된 구분 건축물로 받는 걸 무슨 한지? 입체한지.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한지 설계라고 해놨죠. 네. 자, 우리가 한지 계획을 만들면 첫 번째 어떻게 바꿔줄지가 정해져야 되죠. 자, 한지 설계는 줄칩니다. 평가식 줄치고. 줄쳤어요. 깔로 하나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전후 토지 평가 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평가 가액이란 말이 동그라미. 평가식은 결국은 평가 가액은 자, 가격 기준을 한다는 뜻이죠. 자, 방법으로 원칙으로 하되 자, 한지 지정이란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이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면적식. 자, 면적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면적식은 자, 종전 토지가 여기 있으면 그 자리 다시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형적 변화가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한지 계획 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정해야 되며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입체 한지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식? 평가식을 해야 돼요. 왜 입체 한지를 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해야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입체 한지는 토지 건축물이 구분 건축물로 전환이 되죠. 대상물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평가식, 가액 기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자 4번이나 5번 막 그런 거 안 보셔도 되고 자, 그 밑에 거기에 6번, 7번, 8번, 9번, 10번이나 돼가 있죠. 자, 그런 것은 다 문제풀이 때 한번 보시고 12번은 5, 6월달 위에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잠시 넘기시고 224쪽에 보시면 토지 부담률이라고 밑에 돼가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1번에 시행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한지 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 비율,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 2, 3은 볼 것도 없고 그 밑에 2번에 자, 그게 줄칩니다. 한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고 다만 해당 한지 계획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 인정할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으며 한지 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3인 이상 동의를 했을 때는 60% 초과할 수가 있다. 줄쳤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50% 초과 안 합니다.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되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된다고 되어 있죠. 그럴 경우는 사실상 힘듭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밑에 3번, 4번, 5번 찾았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때 한번 하면 돼요. 계산 문제로 오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223쪽에 밑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적응 한지에 대한 예외예요. 자, 동의 등에 따른 한지 부정 보시면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함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줄쳤습니까? 네. 자, 다만 다음 보실 거 없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자, 여기 봅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2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2억짜리다 이 뜻이. 자, 그러면 시행자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은 환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 있죠.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한지를 받을 건지 어떻게 받을 건지 다 물어봅니다. 예. 그럼 을에게 물어보니까 을은 나는 한지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나 신청해서 자, 환지를 부지정하겠다. 환지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
자, 한지객 인가위에 사전에 뭐만 해주면 됩니까? 청산시켜주면 돼요. 땅값 주고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임차권이 있을 수 있죠. 임차권 등이 있을 때는 이것도 같이 정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증금 같은 거 반환시켜줘야 임차권자도 이주해 나가겠죠. 자, 사전청산금 줄 테니까 보증금 임차권자에게 반환해주라 하면은 말대로 그대로 합니까? 꼭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나면은 줄 것도 안 주려고 하죠. 그게 문제다. 그러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죠. 사업이 지연돼 버려요.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자, 사전 청산 받기 전에 이럴 경우에 뭐부터 받아라?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그럼 동의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해 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권리관계를 정리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한지라고 들어가 있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가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그게 줄칩니다. 정환지. 또 줄칩니다. 한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자, 한지 부지정 할 수도 있고 또 줄칩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 자, 감한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감한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병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1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억짜리예요. 그 시행자에게 주니까 시행자가 개발된 환지로 200만 원짜리 1억치 주면 50평을 주면 되죠. 자, 나머지 경비로 50평을 쓰면 되는데 만일에 문제가 자, 환지 계획구역에서 보통 한지 줄 때 필지 단위로 줍니다. 필지 단위. 그 한 필지가 보통 한 필지 단위가 보통 100평이에요. 100평 단위로 주는데 이런 50평이죠. 그 50평 잘라주느냐? 안 잘라줍니다. 잘라줄 수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지 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자 50평 추가시켜서 100평 한 필지 받겠다 할 수 있죠. 자기가 받을 것보다 면적을 늘려받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정한지라고 합니다. 그럼 정한지에 대한 값은 저기에 네 번째 한지처분 공고하면 청산하죠. 저때 병은 청산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자, 1000만 원짜리죠. 자, 이런 토지는 가소 토지예요. 너무 작은 토지입니다. 여기에는 한지를 준다 안 준다? 직권 부지정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만치 사전에 청산하면 돼요. 청산은. 자, 그래서 그러면 가소토지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60제곱미터가 가소토지 기준이에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한지 줍니다. 자, 60제곱미터 자 미만은 한지 안 줍니다. 가소토지이기 때문에. 60제곱미터가 평수로 얼마입니까? 18.5평이에요. 네. 자, 이런 10평짜리 이런 가소토지죠. 자, 이런 것은 직권으로 한지 부정해서 사전 청산시켜 버립니다. 그럼 난주 중개업을 하는데 저기 가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자 이런 가소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너무 작은 토지는 자 돈이 된다 안 된다? 돈 되죠. 예. 왜 중개사 자격증 땁니까? 중개사는 이런 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이 국가에서 부여해놨잖아. 예. 그러면은 여기 가서 자 여기에 자 10평 여기에 7평 자 요런데 짜투리 토지 있죠. 예, 7평 여기에 5평 이런 거 싹 사다 먹을 겁니다. 자, 사전 청산해봐야 평당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나는 평당 110 줄게 하면 누구한테 판다, 내한테 판다, 산청산 나간다. 너한테 팔겠지. 싹 팔아버려. 그럼 이것만 싹 꽂아가지고 딱 18.5평 만들어서 내 거 하나, 또 18.5평 만들어서 짝짓 거 하나, 또 18.5평 만들어서 아들 하나.
또 만들면 딸 하나. 자, 그러면 아파트 몇 개? 4개 받습니다. 4개. 하나씩 다 받아요. 18.5평만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면 이런 곳에 가면 있느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못 찾습니다. 이거.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는 가면 딱 보면 아, 저거 짜투리다 딱 아는데. 예. 그래서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 결국은 18.5평만 모으면 자, 한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작은 토지는 자, 가수 토지는 청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런 작은 토지 모아서 얼마만 모으면 된다? 18.5평만 모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 3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짜리인데 시행자 주니까 개발된 토지 200만 원짜리 150평 좀 사면 되죠. 경비로 150평 쓰면 돼요. 이것도 한 필지 반이죠. 이럴 때 한 필지만 받겠다 해서 100평만 받을 수 있죠. 원래 받을 것보다 줄여받는 이걸 뭐라 부른다? 이 가만집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청산권을 난주 지급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에 가소토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는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지금 4번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사례 가서 봅시다. 자, 그 밑에 채비지 등 찾았습니까? 기억해 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줄칩니다. 경비에 충당하거나 위에 씁니다. 그게 채비지.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란 말 찾았습니까? 네. 거기 밑줄 치시고 옆에다 끌어다가 씁니다. 공공시설 부지. 공공시설 부지. 자를 줄칩니다.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런 도로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갈 부지가 필요하죠. 공공시설 부지와 사업경비용 토지를 자, 이걸 우리가 채비지를 하죠. 이런 채비지나 공공시설 부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 된다 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 보류지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지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여기는 채비지는 난주에 팔아야 될 토지죠. 경비 충당하기 위해서. 또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 들어갈 부지는 한지 주면 안 되죠. 그 한지 대상에서 이 두 가지는 제외되어서 뭐라 부른다? 보류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류지에는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너무 틀립니다. 보류지는 한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니은은 안 보셔도 되고. 자, 이제 한지객 인가 절차로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지객이 작성이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가 받아야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인가권자 줄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한지객을 작성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향군수구청장이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준용하고 다만 대통령이지 않은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 경미한 사항이 교재에 소개되어 있죠. 밑에 한제 인가 생략 사유 경미한 건데 그런 거는 보면 틀린다 그랬죠. 안 보면 맞추고 보면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리세요. 예, 고민하지 말고. 자, 워낙에 공법에는 경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다 보고는 시험 합격 못해요. 차라리 안 보고 맞추는 게 더 낫습니다. 안 보고 어떻게 맞추느냐 난주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시고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보니까 안 보고 맞추는 게 더 빨리 맞출 것 같아요. 보면 더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자, 이번에 공람 등 찾았습니까?
그럼 버리세요. 별로 볼 내용이 없습니다. 입체한지. 자, 입체한지는 자, 우리 저기 보시면은 토지나 건축물 주고 구분 건축 받는 걸 뭐라 부른다? 입체한지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입체한지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체한지에 자, 1번 자, 거기 입체한지 신청이나 2번 입체한지 신청의 통지 공고, 3번에 입체한지 신청 기간 뭐 이런 거 있죠. 자, 다 3, 4일 이후에 보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입체한지 부지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입체한지 주택 공급이라 돼가 있죠. 자, 그런 것은 다 5, 6월달 이후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 4번에 환지에서 토지 등의 가격 평가 찾았습니까? 시행자나 한지 방식 적용되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자, 조성 토지를 가격 평가할 때는 줄칩니다.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이자 하는 공인평가 기관, 자, 감정평가 법인이 자, 평가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는 뭐 한다 돼 있어요? 심의하기 전에 앞서서 평가만 하죠. 평가만. 공인평가기관에서 가격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결정합니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5번에 예정지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례 가서 한번 봅시다. 자, 거기서부터 여러분 교재에 200, 자, 거기에 30조까지는 다 3, 4례.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 장애물 등 이전 제거나 토지 관리 등 표지 설치 같은 거 있죠. 다 버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한지 예정 지정 전 토지 사용이라 돼가 있죠. 일단 문제풀이하고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자, 이제 넘어가서 환지 처분해야 돼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지계획 인가된 이후에 착공해서 공사 완료되면 중공검사 받고 공고하면은 60일 내에 뭐 해야 된다? 한지 처분. 한지의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한지를 교부해주고, 자, 정산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가백에는 100평의 한지 주기로 했죠. 그럼 저때 100평에 대한 한지에 대한 소유권이 딱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을은 한지 안 받기로 했죠. 을의 권리관계가 저때 딱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고. 자, 병은 정한지 받기로 했죠. 자, 정한지가 저때 넘어가면서 정한지에 대한 청산이 되겠죠. 청산 딱 하고. 저는 사전 청산하니까 자, 정의 권리관계는 저때 없어집니다. A는 가만지 받았죠. 그래서 가만지 100평 받으면서 청산까지 지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한지 처분의 의 보시면은 한지 처분이 난 사업전의 종전 토지에 가름해서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이 한지 교부죠. 그 가부족을 정산한 절차를 말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청산한 절차, 한지 교부와 청산에 관한 것이죠. 자, 이번에 한지 처분 절차에 가시면은 자, 3번에 보면 한지 처분에 들어가 있죠. 줄칩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사 받은 경우, 또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한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지 처분 공고, 시행자는 한지 처분할 경우에 한지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 알리고 관보 공고에 공고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 한지 처분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글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은 매년 논다 그랬습니다. 자, 한지 처분의 효과는 무슨 뜻이냐? 자, 한지 처분이 됨으로써 자, 권리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 을 같은 경우에는 한지 안 받았죠. 을이 권리관계 소멸시켜야 되고,
자, 그리고 권리관계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한지처분의 효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한지처분 공고일날 발생되는 효과는 소멸에 관한 겁니다. 소멸. 자, 없어지는 것은 전부 다 언제 발생한다? 공고일. 자, 그 다음 두 번째 효과가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발생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거는 새로 이전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정하는 이런 경우에는 언제 발생한다? 다음 날. 그 다음 존속되는 것이 있어요. 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이 처분이 끝날 때까지는 없애면 안 됩니다. 자, 갑이 저게 한지방식 사업하는데 종전토지에 재판이 권리가 있죠. 그 소송 끝날 때까지는 이 처분을 없애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이건 존속시켜놔야 되고. 그리고 지역권.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은 그대로 둬야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는 도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필지가 있었다. 예. 이 토지는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앞에 토지 이 부분을 통로로 쓰고 있습니다. 뭘 설정했다는 겁니까? 지역권을 설정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제 도로도 반듯하게 들어가고 대지도 이제 반듯하게 정리가 됐어요. 자, 여기 있다. 여전히 사업하고도 도로 확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지역권을 없애면 안 되죠. 존속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이쪽으로 도로가 나버렸죠. 그러면 이 조건 필요 없죠. 그럼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럼 소멸은 언제 발생한다? 공고일 날 뜻이.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권리 이전 확정 원칙의 일반 원칙에 줄칩니다. 한지계획에서 정해진 한지는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봅니다. 자, 이 말은 한지가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종전 토지 소유권이 다음 날 한지로 이전됐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효과다? 다음 날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한지계에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 끝나면서 소멸한다 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을 같은 경우에는 한지로 정하지 않았죠. 그 을의 권리관계는 언제 소멸된다? 공고일 끝나면서 소멸돼요. 을의 권리관계가. 공고일 날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입체한지. 입체한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의 동그라미 다음 날에 한지계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가 건축물인 토지 공유지분 즉 구분 건축물을 취득합니다. 취득이니까 언제 효과다? 다음.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저당권 줄지시고 저당권은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동그라미 그것도 해당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을 본다. 그 종전토지 저당권이 입체한지 받은 구분 건축물 이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 효과다? 다음. 채비지 보류지. 자, 줄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한지계획에 정한 자 각각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취득이니까 언제 효과다? 다음. 자, 2번은 3, 4쯤에 보시면 되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밑에 되어 있죠. 행정상 재판상 처분. 자, 줄칩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두라 이 말이죠. 존속시키라 이 뜻이. 내려가서 동그라미 이번에 지역권 보시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줄칩니다. 종전토지 어떻게 된다? 존속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줄칩니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한지처분 공고된 날 끝나면서 소멸한다 되가 있죠. 그게 줄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은 간단해요.
그걸 다 머릿속에 넣으려지 말고 소멸이란 말이 놓으면 무조건 무슨 날이 놓아야 돼요? 공고일 놓아야 되죠. 다음 날 놓으면 틀립니다. 자, 이전이나 취득이나 확정이 된다는 뜻이 놓으면 언제? 다음 날이 놓으면 돼요. 그 존속되는 거 두 가지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 문구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니까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워진다. 예. 자, 그래서 간단하게 소멸은 언제다? 공고일. 이전 취득 확정은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환지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시행자는 주치입니다. 한지 처분 공고되면 공고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고되면 14일 안에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갑이 환지 받은 거, 자, 우리 병이 받은 거, A가 받은 거, 이거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한다는 겁니까?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타 등기 제한 한지청 공고 있은 날부터 환지 등기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다만 다음 규칙입니다.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을 생겼을 증명하면은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 정의 물권 변동이라 되어 있죠. 그럼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물권법을 배우면은 물권 변동은 자, 등기해야 발생한다 했죠. 그런데 예외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배우는 것이 도시개발 법을 배우고 있죠. 이런 법에 의해서 의한 것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자, 정상금 징수 여부, 징수 여부. 시행자는 한지 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정상금을 징수하거나 고부해야 돼요. 예외 줄칩니다. 다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한지 처분 전이라도 정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우리 을 같은 경우는 환지로 안 정했죠. 그래서 사전 청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정상금의 결정. 정상금의 산정 기준을 결정은 언제 할 거냐 이 뜻이에요. 자, 정상금은 줄칩니다. 한지 처분할 때 이를 결정합니다.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상금 교부할 때, 즉 사정 정상금을 줄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금의 확정. 자, 이거는 청산 금액의 확정입니다. 정확하게 청산금액이 확정이 언제 되느냐. 금액의 확정인데 줄칩니다. 한지 처분 공고 있는 날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자, 이도 확정이라는 뜻이 되니까 다음 날 효과죠. 4번의 정상금 징수 고부 방식은 뭐 3사례 가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정상금의 거기에 소멸시효라 되어 있죠. 자, 좋습니다. 정상금 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밑에 채비지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감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 딱 한 번 보면 돼요. 뭐 거기에 뭐 산식도 해놔놨고 밑에 계산도 해놨고 거창하게 해놨죠. 그런데 현역대 보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안 노는데, 자, 문제풀이 때 한 번 보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237쪽에 중공검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그거는 여기 3번에 중공검사 있죠. 여기에 관한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한번 읽고 갑시다. 공사 완료 보고 시행자는 자, 도시개발사 공사를 끝낸 때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 완료 보고 작성해서 지정권자 중공검사 맞습니다. 막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중공검사나 3번 참여 요청 등 이런 것은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완료된 부분의 중공검사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완료 공고 지정권자는 중공검사 한 결과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이 되면 시행자의 중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럼 모든 절차 끝나죠.
자, 3번에 조성토지 중공검사 전의 사용은 3사례 안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의제는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비용 부담과 채권해야 돼가 있죠. 자, 거기 1번 비용 부담 원칙 버리세요. 시험은 노는데 못 맞춥니다, 이게. 예. 여기는 한 번 됐더니 다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 도시가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나중 문제로 한번 보면 끝이에요. 옆 페이지 가면 도시가구역 밖에 기반 설치 비용 있죠. 버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조융자 버리시고, 243쪽에 가면은 도시개발 채권 발행이라 되어 있죠. 그것만 3사례 가서 한번 딱 봅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계획법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파트 3으로 갑시다. 정규법으로.